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적은 수라고 표현하면서도 북한의 주변국과 미국의 확실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은 본토 미사일 방어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력한 핵 억지력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하이튼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17일 미국 국방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미국 핵 억지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그에 따른 위협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최대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중국은 핵 역량을 날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한 뒤 북한은 적은 수의 핵무기 개발을 마쳤다고 밝히고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developed a small number. The specifics are classified and in many ways hard to understand, but a small number is a confident characterization of nuclear capabilities that can threaten their neighbors or the United States. 하이튼 합참 차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본토 방어 미사일 전략에만 의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have to be able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at. But as we talk about defending ourselves, it's important that we realize that defense begins not with the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which I'm very confident can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North Korean threat. But that's not where the defense of the homeland begins. The defense of the homeland begins with our strategic deterrent. 하이튼 합참 차장은 이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니트맨3와 B-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B-21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그리고 콜롬비아급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핵 삼축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핵 전략 자산들이 매일같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7월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의 남중국해 합동훈련 때 미국 본토에서 B-52H 전략 핵폭격기를 출격시키는 등 영내의 핵 전략 자산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기 전략과 운용을 담당하는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은 영내에서 해를 끼치는 활동을 지속하며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and Iran continue to conduct harmful activities regionally, causing instability and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partners. 리처드 사령관은 그러면서 전략사령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전략적 억제에 실패할 경우 결단력 있는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의 문을 계속 열어두기 위한 조치들을 거듭 취했으며 북한은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결정하고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고 오스트리아 빈 주재 미국 월코트 국제기구 대사가 밝혔습니다.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월코트 대사가 16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설정한 목표를 여전히 따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또 북한의 핵활동이 여전히 심각한 우려사안이라는 IAEA 사무총장의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중국 대응과 미국의 관여 증진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중국과 중요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각국은 스스로의 국가 주권과 안보, 가치와 경제적 복리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강력한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이 그렇다면서 일본과 인도, 호주, 타이완, 한국 등에서 비슷한 개념이 제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주한미군 철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변화가 생긴다면 동맹과 협력국, 의회와 긴밀한 상의 없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냐는 의원의 질문에 이런 사안은 모두 협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국무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출간된 책 경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참수된 머리를 가슴에 얹어 전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실렸는데 이에 대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식 공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을 베는 참수는 북한 정권의 전형적인 처형 방법이 아니라면서 해당 내용에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은 최근 출간한 자신의 서적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폭력성과 포악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고 그의 시신을 고위관리들이 다니는 계단에 두었으며 참수된 머리는 가슴에 올려놨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후견인으로 알려진 장성택은 지난 2013년 12월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등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혐의로 처형됐지만 어떤 식으로 사형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미국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 김씨 일가의 잔인함과 공포 정치에 비춰볼 때 이런 증언은 새삼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m sure that Kim Jong-un never is reluctant to use force and brutality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that includes even dealing with his own relatives, as he's demonstrated. 북한 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러트 사무총장도 장성택에 대한 잔인한 처형은 북한 김씨 일가의 핵심 체제 유지 수법인 공포 정치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국 때부터 북한의 김씨 일가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는 공포 정치가 등장하는 것이죠. 한국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김정은 집권 5년 실정 백서에서 김정은이 3대 세습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와 주민 340명을 공개 총살하거나 숙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안팎의 민간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젠 솔티 의장은 김 위원장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진 고모부를 처형한 건 민생보다 체제 유지를 앞세우는 지도자의 잔인함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가 이런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just a reminder of why Moon Jae-in's policies are so wrong, because we should be talk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that are like the Changsong text, to tell them there is another way forward. We care about you. We care about North Korea. We want North Korea to open up. We want North Korea to be rich and prosperous like South Korea. 전문가들은 북한이 21세기 정상국가 대열에 합류하려면 이런 잔인한 공포 정치를 중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칼러트 사무총장과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에서 목을 베는 참수 형태의 처형은 낯설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북한 전문가가 아닌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모호한 표현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참수는 과격 순위파 이슬람 무장 세력인 IS 같은 테러 집단이 즐겨 쓰는 처형 방법으로 김 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들은 고위 간부를 처형할 때 총기와 대공화기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 부재가 협상 교착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전직 미국 정보관리가 평가했습니다.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미국 국가정보국 DNI 북한 정보 담당관은 16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대북 외교 전망 화상회의에서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할 정책적 도구로서 잘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북한 담당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시급성을 드러내며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더 많다는 인상을 줘 북한이 양보를 요구하는 데 빌미가 되고 북한 문제를 퇴보시키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려 할 것이라면서 지난 65주년 열병식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선보였던 만큼 이번에도 상징성이 큰 신형 무기를 등장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새로 출범하는 일본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총리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스가 총리는 새 내각은 전후 외교의 총결산을 목표로 하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전임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워진 것도 납북자 문제가 계기가 됐다면서 납북자 문제는 아베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대외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가까운 이웃 나라와도 안정적인 관계를 쌓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